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태주세무 인문학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직이 집히면 중국어 발음 백전백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초성에 대한 중국어 발음입니다. 자, 이 지도는 종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중국은 이 광활한 그 영토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쓰는 언어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제가 종성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요. 자,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와 이 광동, 즉 광저우 지방에서 쓰는 이 광동어는 유사점이 많다. 자, 이 설명을 제가 그 당시 그 북경어와 광동어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초성입니다. 이 초성이 그 첫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할 때 그 자음, 첫소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면 아주 쉽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옛 고문은 바로 훈몽자회라는 최세진이 지은 책인데요. 옛날 한자의 어떤 그 소리, 이름이라든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한글로 읽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나는지를 자세히 적었던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훈민정음의 자음의 이름값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시옷이죠? 제가 크게 확대 시옷인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읽었느냐? 다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이게 떼시자에다가 오디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시자는 음독을 하면 됩니다. 떼시자니까 시로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옷의 그 둘레에 동그라미 친 것은 음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훈독을 해야 합니다. 이거 옷 의자죠. 그러니까 옷 의니까 의로 읽으면 안 되고 옷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옷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 그 훈민정음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 이 시옷을 읽을 때 당시 한글이 보편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자 음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 시의가 아니라 시옷이라고 읽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디귿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디귿. 자, 옛날에는 자, 다시 제가 써봤습니다. 아, 여기 보면 지자가 바로 못 지자죠? 그러니까 못 지자인데, 오늘날 디귿인데 왜, 디자인데 왜 지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끝말자잖아요. 끝말. 이거 동그라미 친 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훈독을 한다고 했죠? 이 끝으로 읽어야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 못지가 아니라 못디였습니다. 자, 여러분 뒤에서 지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 구개음한 현상이죠. 자, 디나 티읕이나 티귿 뒤에 이 이모음이 오면 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건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는 그 못지가 아니라 못디였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뒤끝이라고 했습니다. 끝. 근데 끝이 아니라 그 당시는 끝이었겠죠. 지금은 이게 경음화 돼가지고 끝이라고 읽었습니다만 예전에는 끝으로 읽었죠. 그래서 옛날에 뒤 끝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날 방식으로 읽으면 지 끝이죠. 자, 이렇게 중세 언어와 현대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 당시에 못티가 지로 바뀌었구나. 우리나라 언어에는 구개음화 현상이 있구나. 자, 한번 구개음화 현상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제가 구개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 구개음화가 초성을
중국어와 차이점을 아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외음 한번 다시 볼까요? 국외음이 아닌 디귿이나 티귿 따위의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 이나 이로 시작되는 반모음, 반모음은 이, 여 이런 거 있죠. 여자. 예를 들면 여름할 때 그 여자라든가 정겹다, 흥겹다 할 때 이가 될 때 이가 들어가는 게 반모음이에요. 즉 이로 시작되는 반모음의 영향을 받아 국외음인 지읒이나 치읓 따위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그럼 국외음이 또 뭔가 알아야죠? 자, 우리가 지금 입 모양을 크게 확대를 하면, 여러분, 국외는 두 개가 있습니다. 경국외, 연국외. 이 경국외가 바로 지읒이나 치읓이 나는 소리입니다. 즉, 입 안을 보시면 이 가운데 중앙 부분에 해당하는 게 경국외입니다. 그리고 경국외 뒤에, 즉, 이 경국외는 다른 말로 입천장입니다. 입천장. 입천장 소리입니다. 그리고 연국에는 여린 입천장, 경국의 뒤쪽에 있는 좀 혓바닥으로 하면 목젖 그 앞에 있는 연한 국외라서 연국외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발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걸 모르고 중국어 발음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국외 음화를 이 정도 상실한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자, 그래서 국외음화 용례는 어떻게, 예를 들면 굿이가 소리 나는데 그러면 굿이죠. 원래는 디귿이 그 이모음 앞에 오면 굿이로 돼야죠. 하지만 우리가 발음할 때는 어떻게 된다? 굿이로 발음한다. 옛날에는 굿이라고 읽었겠죠. 옛날 초창기 우리 중세 때는 굿이라고 읽었어요. 하지만 이게 발음이 변했다는 거죠. 그 다음 원래 티로 돼야죠. 하지만 지금 가치로 읽죠. 자, 부처. 원래 부처가 맞죠. 하지만 부처로 읽습니다. 그리고 티어가 맞죠. 디귿과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변하죠. 티어가 맞는데 가티어로 읽지 않아요. 가처라고 읽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그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말했죠. 입 안에 그 발음 기관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중앙을 통과하는 게 어디다? 바로 이 국외음. 여기가 바로 뭐다? 경국외예요. 경국외. 경국외. 즉, 우리가 발음 기관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경국외고, 그 뒤에 있는 게 연국외. 연하다, 연국외. 그 다음 여기가 바로 그 목구멍 소리, 그 성문음이 되겠고, 히읗. 그리고 아까 여러분 그 디귿이나 티읕. 그게 바로 이게, 치경음이라고 했죠. 치경음. 그래서 이 디귿과 티귿과 쌍디귿이 이 모음이 만나면 어떻게 돼? 지읒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삼각형이 혓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명 잘 들으면 이 초성도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이 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혀가 있다고 이렇게 혀가 있죠. 이 부분이 지금 혀입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이 단모음 삼각도라고 이 혀가 앞으로 나왔을 때가 이 모양입니다. 중설은 혀가 이 정도만 나와 있는 게 중설이고, 후설은 어떻게 돼? 혀가 뒤에 좀 있다는 거죠. 즉, 혀가 온전하게 이렇게 입술 앞에까지 나와 있을 때 가장 소리가 편한 상태 이 모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혓바닥이 제일 앞에 올 때 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혀가 좀 뒤로 물러납니다. 한번. 그 다음 우 하면 혀가 가장 뒤로 밀려납니다. 즉, 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즉, 우 발음이 가장 혀가 뒤에 있을 때 발음이 난다. 중설은 가 좀 중간 정도 있을 때. 그리고 할 때, 이가 혀가 앞에 올 때, 전설 앞에, 가장 앞에 올 때 이 모음을 발음하기 쉽다. 그런데 그 이 모음은 어디에 나느냐? 이 부분에 소리가 납니다. 이 모음은 혀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정도, 지읒이나 쌍지읒이나
치읓을 발음하는 경국의 이 정도에서 음가가 바로 이 모음이다. 그래서 지읒과 이가 가장 우리가 편안하게 발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귿 플러스 이, 여러분 D 발음하죠. D 또 T 할 때는 그 이 모음이 여기인데 그 디귿은 여기에 있어. 이 간격이 크죠? 간격이 커요. 좀 음의 괴리가 있어요. 저 혀 끝에과 여기 잇몸 사이에서 디귿이 나는데 이 모음은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즉 간극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디귿에서 지읒으로 음이 변하는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쉽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T가 지나 치로 변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국의 음화예요. 즉 발음을 편하기 위해서 국의 음화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국의 음화는 바로 발음을 편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 종성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제가 설명해드렸죠. 이 비음 계통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미음이 니은으로 조금 변할 수 있지만 니은, 이응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왜? 콧소리는 여러분 이 마찰, 파열, 파찰 음에 비해서 또 유음에 비해서 소리가 변하지 않아요. 코는 변형이 없잖아요. 다른 건 혀가 위치가 옮기거나 또 사람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소리가 변하지만 이 콧소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성의 원칙이라고 했죠. 자, 여기 다시 보십시다. 이 경국에 아까 지읒, 즉 입천단 소리, 지읒, 치읒, 쌍지읒 이거가 바로 구경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뭐였죠? 이게 치경음. 자, 이 치경음은 디귿이나 쌍디귿이나 이 티읕이 플러스 이모음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게 국의 음화라고 했죠. 왜? 이 소리가 이모음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이 가운데 정중앙에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D보다는 G가 발음이 편하고 D보다는 C가 발음이 편하고 T보다는 치가 발음이 편해요. 즉 이 국의 음화는 뭐다? 소리를 편하게 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표준음이 원래 D였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지역마다 편한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국의 음화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 표는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나는가? 여기서 마찬가지 하늘천, 옛날에 하늘천 어떻게 썼어요? 보면 그게 하늘천이었어요. 예전에 하늘천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발음이 어떻게 돼요? T하고 이 만났죠?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천으로 국영음화 됐어요. 옛날에 따디어서 정확히 하면 땅도 안에 따. 근데 어떻게 돼요? D가 D보다 G가 훨씬 발음이 편해요. 여러분 계속 한번 속으로 한번 소리내서 한번 해보세요. D보다는 G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국외음화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중국어 보세요. 자, 하늘천, TN, 옛날 우리 중세의 발음, TN이 그대로 왔죠. TN을 한 글자로 압축해 놓은 거고 중국어는 이게 연음화해서 풀어 쓴 거예요. TN이 바로 TN이 됐고, 자, 중세 우리 T였다가 G로 바뀌었지만 국외음화 됐지만 중국 발음은 그대로 있어요. 띠. 자, 이 중국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 썼던 발음을 그대로 썼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국외음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GP 이제 중국어를 알아야겠죠? 자, 한어 병음에는 국외음화가 없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걸 동생, 아우제자를 두 번 썼죠. 이 동생이라는 뜻인데요. 자, 중국어를 어떻게 읽어요? 이게 제자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이모음이 들어가 있죠. 제자에 어이잖아요. 이모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옛날에 분명히 받침이 D였다는 거죠. D였는데 우리가 변한 거죠. 옛날에 분명히
띠에 이렇게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어떻게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띠디. 자, 앞에 거는 사성으로 읽어요. 사성. 뒤에는 경성. 경성으로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래서 띠디. 띠디. 이게 바로 동생 제자이다. 자, 그 다음 제일. 이거 제자 위에 있는 거 의미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 띠라고 이렇게 띠. 자, 그리고 여러분 배워 정성 시간에 리을 탈락한다. 그래서 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띠. 자, 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전자가 번개전자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죠? 전제. 제자가 사다리 제자예요. 자, 전기를 이용해서 사다리처럼 사용하는 어떤 기기가 뭘까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전기로 올라가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자, 중국어도 이 단어도 우리가 한자의 어떤 그런 뜻을 알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TNT, T가 일성이죠. TNT, 자, TN, 자, T자, Z자인데 어떻게 돼요? T 그대로 살아있죠. 중국은 국외음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T도 마찬가지죠. 자, 이 T도 Z자가 옛날에 뭐 쌍지읒이나 또는 치읒이었겠죠. 하지만 이 T자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D, T 다 중국에서는 국외음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였고요. 자, 그 다음 제고하다. 이게 제자가 뭐야? 어떤 제자죠? 들어 올리다는 제자죠. 높이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고하다 또는 높이다, 향상시키다. 무엇을 제고해 주세요 할 때 그 제고가 바로 이 제고해 주세요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뭐 다시 생각하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무엇을 높여주는 거예요. 향상시켜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걸 읽으면, 자, 우리가 읽기 전에 한번 벌써 생각할 수 있죠. 아, 제자가 이 몸이 들어갔어.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국외음화가 안 될 때는 무엇으로 읽었을까? 이건 제자니까 뭐 D 아니면 T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는 뭐였다? T죠. 이 고자는 그 오자가 까오라고 읽는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어요. 까오. 자, 이 중국에서 이 우리나라 오자에 해당해서 아오 아니면 우자 두 가지 중에 50%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오라고 하시면 까오. 그래서 디까오. 자, 그래서 이 제자가 T로 갔다. T로 그대로 국외음화 되기 전에 발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기름.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무엇이냐면, 왜 갑자기 이게 기름이 나왔죠? 자, 우리 걸 또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투리에서 이 전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이 이렇게 나는 소리인데요. 기름을 지름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보면 어릴 때 보면 석유 기름을 세규지름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세규지름. 옛날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때 표준어를 배우니까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세규지름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 몰랐어요. 항상 세규지름. 석유도 아니에요. 여러분 석유지름 편할 건데 이 석유를 세규 이것이 이 뒤로 가지고 어떤 이 석유를 세규로 있고 기름을 지름으로 지금도 참 이게 다 그냥 생각하면 조금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요. 야, 세규지름이 뭐냐고 제가 옆에 있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석유지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기름을 옛날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투리로. 자, 그 다음 도끼를 어떻게 전라도에서 사투리 쓸까요? 이거 심한 욕이 있는데요. 이거 뭐 도끼로 찍는다를 전라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도치로 쫓아버릴라. 도치로 이마를 쫓아버릴라. 이거 욕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거 심한 욕할 때 도치로 쫓아버릴라. 도끼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도치라고 전라도에서는 이 사투리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김치를 뭐라고 할까요? 진짜 뭐였을까요? 이 치자가 아니에요. 잘못했네요. 자, 여기서는 김이 치가 아니라, 짐입니다. 짐. 옛날에는 또 이것을,
짐으로 했다는 거죠. 사투리로 짐으로 했다. 그래서 짐을, 자, 이 기억에 대한 이거였죠. 제가 지금 이건 예를 잘못 들었는데요. 치가 아니라, 이때는 치가 아니라 기억이 이렇게 지읒으로 변하는 거. 자, 이거를, 자, 국외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는 국외음화라는 건 뭐예요? 디귿과 티읕이 이 모음과 결합할 때 국외음인 지읒이나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디귿 국외음화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이거 몰라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튼 이렇게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디귿 국외음화. 왜? 국외음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거꾸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왔죠. 즉 사투리에서는 기역이나 쌍기역이 이 모음과 결합하여 국외음인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명명하겠냐면 기역 국외음화라고 하겠습니다. 기역 국외음화. 자, 기역 국외음화. 자,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보통 국외음화는 뭐였어요? 이제까지 국외음화는 뭐였죠? 그렇죠. 이 디귿이나 쌍디귿이나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이나 쌍지읒이나 이게 치읒으로 변화했다는 거. 이게 국외음화의 이게 어떻게 돼요? 기존의 그런 현상이었다고 하면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죠.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혓바닥 저 뒤에 있는 소리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쌍기역이나 기역이나 키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키읔까지 합치면 이 플러스 이 모음이 될 때 앞으로 시읒이나 쌍지읒이나 치읒으로 소리가 나는 거. 왜? 죄송합니다. 저도 이 발음을 계속 심하게 하다 보니까 자, 이 기침이 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받침을 막 뭐 쌍기역 티 하면 이 발음하기 어려워요. 가장 편안한 발음이 그 아까 말했죠. 혓바닥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렇게 혀가 그대로 그 뭐죠? 입술 근처에 왔을 때 그 중앙 부분이 이 모음의 음가가 이 혓바닥 중앙에 나는 소리거든요. 이 지읒, 쌍지읒, 치읒과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 기억도 발음을 하기가 장시간 발음하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음을 만날 때 지읒이나 쌍지읒이나 치읒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이거 기역 국외음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어떻게 돼요? 기가 지로 나거나 끼가 치로 나거나 또 김자가 짐으로 난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어 병음에도 이런 기역 국외음화 아까는 우리나라의 그 정통 국외음화 디귿이 지읒으로 변하는 거 중국에는 없었어요. 그냥 디귿 음과 그대로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어 병음에서는 이 역으로 나는 기역 국외음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강남, 짱난. 자, 제가 종성 첫 시간에 한번 했죠. 이 지읒, 이 기역이 좀 안 보이네요. 좀 잘 보였고 이 기역이 이 지로 변한다는 거 이게 바로 기역 국외음화 현상이겠죠.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왜? 기역보다는 지가 발음이 쉽거든. 그래서 이 지로 바뀐다는 거. 근데 이 모음을 만나야 거. 이가 없으면 안 변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닭개자예요. 처음 닭개자 어렵죠, 여러분. 닭개자 쓰려면 저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 마우스로 쓰려니까 잘 안 되겠지만 이 닭개자가 이렇게 쓰죠. 아유, 너 획수 많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앞에 있는 이 어찌 해자의 발음이 어찌 했는데요. 이걸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조자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돼요? 작대기 하나 그었어요. 이걸 닭개자 다 끝났어요. 자, 이게 그래서 다 지우고 이 닭개자예요. 이게 그 다음 단자는 새알 단자예요. 새알 단.
여러분, 이 단자가 세알 단자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유출을 해볼까요? 이 개자가 이 모음이 들어가 있죠. 기억, 이 모음 들어가 있죠. 이 모음이 들어갔으니까 다 이런 거 빼버려요. 그러면 음이 기가 되겠죠. 기 어려워요. 어떻게 발음한다? 쉽게. 그래서 지자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지로 간다는 거예요. 지. 기에서 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모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 딴, 지, 딴. 단은 그대로 왔죠. 니은자 종성에서 그대로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왔어요. 단은. 지만 알면 돼요. 단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중국에서는 계란을 계단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국수라든가 떡국 위에 그 고명으로 지단 올리잖아요. 그걸 달걀 썰은 걸 지단이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이 지단은 중국어로 계란이었어요. 우리는 계란을 뭐야 이렇게 어떻게 돼요? 계란으로 지단 만든다고 열심히 후라이팬을 얇게 펴가지고 칼로 썰어가지고 나중에 그 어떻게 돼요? 칼국수라든가 이렇게 고명으로 떡국에 올리는 걸 지단이라고 했는데 이 지단과 계란이 똑같은 뜻이었군요. 이 지단이 바로 계란이다. 저는 옛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잘 안 헤어져가지고 얘는 축구선수 지단이 있어. 옛날 유명한 머리가 없는 빡빡 머리를 깎은 분. 그 계란같이 머리를 빡빡 깎았죠. 그래서 지단을 그렇게 외운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칼국수 먹을 때 또는 국수 먹을 때 떡국 먹을 때 여기 고명으로 지단을 올린다 계란을 올리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국외음화가 기억 국외음화가 중국어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볼까요? 자, 이게 잊을망, 그 다음 기억할 기자죠? 이게 말씀원자예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기록할 기자. 자, 이게 잊어버리다예요. 망기하면 기억한 거, 또 기록한 것을 잊어버렸다 해서 잊어버리다예요. 망기. 그 다음에 중국어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자, 기자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안 보고 날 수 있겠죠? 이거 지겠네? 그래서 왕치, 이거 둘 다 사성이에요. 잊어버리다. 왕치. 근데 이 망자가 어떻게 돼요? 왕으로 좀 바뀌었죠? 이게 또 왜 바뀌었을까? 이건 나중에 또 우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 뭐였어요? 콧소리 비음이라고 했죠? 이 비음이잖아요. 비음에는 뭐가 있어요?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미음은 받침이 니은으로 변할 때 바뀌죠? 미음은 또 추석에서 이응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미음이 때 뭐 안 바뀔 때도 있지만 간혹 가다 바뀔 때는 이응으로 바뀐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도표를 제가 잘 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도표. 자, 이 미음이 이렇게 이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도 또 같은 국의 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뀐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면,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좀 지운 상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왕 지었고요. 그 다음, 자, 이게 착자가 붙을 착, 뭐 도착하다 할 때 착자가 되고 붙을 착이에요. 급자, 급할 급이에요. 급할 급. 자, 이거에서 어떻게 발음할까요? 착자 좀 어렵다고 하고 급자, 이 급자도 중국어에서는 이 급을 이 우리나라 말 의 발음은 다 이로 발음해. 의는 다 이로 발음한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의 의에 해당하는 것은 중국어에서는 이로 발음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면 비읍이 없어지겠죠? 받침 기억 탈락이죠? 비읍 탈락.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서툴기 때문에 좀 버벅거리는데, 자, 다시 한번, 하면, 이 급자는 기로 발음이 변환되고, 기가 다시 치로 발음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이게? 좌오지. 자, 이 조급해 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 너 조급해 하지 마. 비에 좌오지. 뭐뭐 하지 마. 비에를 써요, 비에. 여러분, 나중에 또 뭐, 배우시겠지만, 이
별자 있죠? 이별하다 할 때 별자. 이건 중국에서 뭐뭐 하지 말라는 비에 하지 말라. 뭐뭐과 뭐 이별하라. 이것과 떨어져라. 그래서 없어져라.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부정 금지사로 써요. 그래서 비에 라오지 하면 조급해 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라 이런 뜻이죠. 아무튼 이 급자가 지자로 발음된다는 거 이게 바로 기억 국유음화예요. 또 볼까요? 자기. 여러분 자기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아 기자 쉽죠 이건. 아 이건 국유음화 기억 국유음화니까 지로 바뀌겠네. 그렇죠. 이건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게 좀 이 자자가 중국에서는 쓰라고 말하면 자가 이게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기자가 지로 바뀐다. 그래서 자자 쯔지 쯔지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최근 쭈이찐. 자, 이 근자 아까 근자가 기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긴자겠죠 이거. 근데 긴자가 국외음화 되니까 어떻게 진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진자로 발음된다는 거지. 그래서 쭈이 이게 최자는 최자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모음이 있죠. 그래서 이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죠. 오는 중국의 우로 바뀐다는 거. 오는 거의 50% 이상이 우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로 가요. 그러면 쭈겠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으니까 이모음 그거 살려줘요. 그래서 쭈이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쭈이찐 하면 너 최근에 바빠? 너 요즘 바빠? 니 쭈이찐? 막마? 쭈이찐 할 때 이게 이가 바로 이 가장 첫자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전 시간에 종성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감독을 찌엔뚜라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찌엔. 자, 그 종성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종성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찌엔. 자, 찌엔. 이 찌엔 할 때 이 감자가 어떻게 돼? 이 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지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독에서 기억 탈락, 종성 탈락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오자는 우로 바뀐다. 중국에서는 우리 한글 오음은 우로 바뀐다 해서 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건설. 이것도 제가 종성 시간에 설명했어요. 建设이 기억이 어떻게 돼요? 이 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니은 그대로 왔죠? 니은 그대로 왔어요. 리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建이렇게 되는 거예요. 建设. 자, 이상으로 오늘 그 초성 첫 시간에는 그 국외음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억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즉 다시 정확히 하면 국외음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근데 첫 번째 디귿 국외음화, 그 다음 기억 국외음화가 있는데 디귿은 우리나라에만 일어나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투리에서 많이 쓰는 뭐 기름이라든가 기름이 지름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기억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하시고 어떤 단어가 한번 있나 한번 중국어 한번 사전 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 보면 여러분 자연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한어 병음 초성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을 하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